네,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나. 앞으로의 계획은 내가 받은 행운을 온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하신 김태윤 로얄 마스터님이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칼기 타고 오셨죠? 네,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김태현입니다. 네, 제가 출세했네요. 미국까지 갔어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랄까, 그냥, 사람 잘 만나서,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 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해요. 애터미의 존재감이 커져가는데 그 존재감 자체가 저 하나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이 다 모아져서 그 존재감 속에서 제가 성장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많은 어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이 모습이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운전이나 하고 또 알러지 병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로지 이 애터미의 모습으로 뒤에 있는 저 모습 어떤 여자분은 지금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렇게 예쁘니 하겠죠? 저도 거울을 아침마다 닦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예쁜 제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거울 닦는 게 제 취미예요. 왜냐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취직도 못했고 어디 가서 일하면 알러지 때문에 며칠을 일을 못하고 그냥 나와야 돼요. 병원에 알러지 때문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또 면역력이 조절이 되고 거진 99% 정도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해모님 덕분이죠. 요즘은 건강 상태가 지금 제 피부 나이도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이제 54인데 어디 가면 38이라고 그래요. 좀 거짓말 같죠? 그래도 굉장히 제가 만족해 한답니다. 그리고 혈관 나이라든가 이런 골밀도 진짜 30대예요. 너무 건강하고요.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가 날아가는 기분인지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 그 무거웠던 몸이 지금은 아주 깃털같이 가벼워졌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분명히 돈이 많은 분일 거예요. 하루 때거리도 없는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제 뒤에 사진이 딱 찢어졌어요. 사진이 갈렸죠? 사진이 찢어졌을까요? 가족이 찢어졌을까요? 가족이 찢어졌죠. 왜요? 돈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잘못을 부부간에 저질렀더라도 또 실수를 했더라도 진짜 경제적인 게 풍족하다라면은 용서가 될 거예요. 왜? 저놈이 없으면 내가 배고파야 되니까 참아줄 거예요. 아니면 저 여자분이 돈을 번다라면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참아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진 게 없으면은 가족도 이렇게 뿔뿔이 이제 해체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아프셨어요. 파킨슨 병으로 2002년부터 지금 18년 됐네요. 18년. 지금 18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이제 앓고 계신데 그 아프셨을 때 10년 정도 병을 앓고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돈 벌러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으면 안 나가죠. 시골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그냥 70 먹은 아버지한테 70대 되신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를 버려두고서 저는
돈 벌러 나갔어요. 불효자가 됐죠.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돈이 있는 자들이 또 여분의 여력이 남아서 하는 말들이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가지고 또 취직도 했어요. 저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 계시죠? 물리학과 원자력? 저도 이제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몇 가지를 땄어요. 물론 물리 쪽은 아니에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쉬운 방법, 환경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느끼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었는데 회식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부 다 퇴직 후에 어떤 일들을 걱정해요. 새로 취직을 해야 되고 뭔 창업을 해야 되고 저는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노후에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사업을 결정해요. 그래서 운 좋게 사업이 너무 잘 됐고 제가 했던 일이 건축 관련해서 석재 공장을 했어요. 근데 석재 공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집졌잖아요. 제 능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집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능력이 아닌 걸 그때 알았어요. IMF라는 게 오면서 하나둘 무너지는데 저도 버텼어요. 근데 버티니까 그게 바보짓이더라고요. 세상이 흘러가고 바뀌는데 그 버팀이 오히려 저를 바보같이 만든 거예요. 벌었던 돈을 거진 다 까먹고요. 부도를 맞고 제 거래처들이 망하고 결국에 저도 망했어요. 제가 좀 일찍 판단했더라면은 많은 돈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지만은 또 계속 망하게 되고 그때 저한테도 병이 와요. 희한해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렇게 병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알러지 병이 저희 집안에 알러지 내력이 있는데 저는 좀 심하게 와가지고 먼지만 묻어도 또 땀만 흘려도 알러지가 나고 안 좋은 공기를 이렇게 들이키게 되면 목에 부어가지고 이제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는 일이 생길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 하고 있었던 저 재래시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자, 재래시장이 뭐예요? 골라 돈 벌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봉에 얼마, 두 봉에 얼마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걸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앞에 생선가게 앞에 있는 그 김을 굽는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다다구리 친다 그러죠. 진짜 장돌뱅이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때 저는 많은 일을 찾아봤어요. 언제나 PC방에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봤지만 자본이 없는 저로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많이 잡혀가 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좋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거예요. 또 책임을 주어져요. 진입비 또는 가입비, 다달이 유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데 제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다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권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은 좋은 거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걸로 피해를 본 분들 봤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어떤 일을 계속 찾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것이 이 애텀이에요. 친구 간판집에서 어느 날 놀러를 갔는데 친구 간판집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격리 아줌마가 왔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지금 제 스폰서이신 고유선 총장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확률이 희박하잖아요. 그분도 역시 망해서 저쪽 신랑분이 저쪽 남태평양으로 돈을 벌러 가고 본인은 60만 원 받아서 30만 원 월세 내고 이렇게 하는 친구 간판집에서 격리 보는 아줌마였어요. 그냥 잔심부름했죠. 그 아줌마를 만나면서 이 애터미를 알게 돼요. 몇 달 동안 전화가 와요. 6달, 7달 계속 거절했어요. 참 끈질기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회장님께서 나중에 지맘의 법칙이란 걸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저 아줌마처럼 지겹게 질리게 쫓아다니면 미안해서라도 다른 건 그만두고 미안해서라도 한번 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미안해가지고
저를 초대한 그 센터에 갔어요. 갔더니 원탁에다가 막 화장품 6종, 4종, 남성 3종, 해모임, 또 그다음에 치약, 또 저는 쓰지도 않는 대형, 중형 뭐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걸 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 기존의 다단계나 방판 회사에 가면은 뭐 하나 사도 몇십만 원인데 이렇게 5개, 6개면 이건 얼마야? 제가 봐도 2, 300만 원은 넘는 거예요. 와, 화가 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진짜 화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아줌마가 나한테 이걸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요. 제 마음을 알았던 거죠. 태연 씨, 이거 다 해봐야 25만 원밖에 안 해. 너무 저렴했어요. 완전히 저렴했어요. 저는 그날 5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갔거든요. 왜? 50만 원 이상은 전 안 살 거예요. 그만 살 거예요. 이것만 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25만 원인 거예요. 돈이 남았잖아요. 그날 25만 원 벌게 됐잖아요. 마음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때 이용균 총장님이 사무실에 와 계셨었어요. 총장님께서 뉴스를 보여줘요. 우리 총장님 잘 아시죠?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의 성분을 더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 기술이 원자력 연구원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회복 속도가 60%나 빨랐고 80%가 다시 찾았습니다라는 그 뉴스를 봐요. 근데 KBS, SBS, YTN, MBC였어요. 와, 이건 조작이 아니잖아요? 안 듣는 것처럼 했어요. 자존심이 있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알아봐요. 제품을 가져가서 주변에 나눠줘도 보고, 해모임은 제가 먹고, 화장품은 주변에 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가서 검색을 해요. 원자력 연구원, 그 다음에 썬바이오텍, 옛날에 썬바이오텍이었죠. 쳐보니까 연결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고, 콜마 BNH라는 그 회사가 원자력 연구원,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친구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물리학과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야, 기호야, 너네 연구소에서 무슨 화장품을 개발해? 웬 건강식품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난 임상실험 때 해모임 먹었었어. 너 그 사업 해봐. 진짜 기가 막히고 좋은 제품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알아봐요. 혹시 애터미를 통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안티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도 안 좋다라는데 안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는 아마 피해를 안 줬거나 피해를 줬어도 보상을 해줬으니까 없는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건 해볼 만하다. 특히나 진입비라든가 월간 유지라든가 이런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해봐도 손해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어차피 직업을 찾았고 새로운 일을 찾던 차에 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앞에 보이면은 뒤에 보면은 배가 한 척 있죠. 뭐죠? 타이타닉이고. 예, 타이타닉이고. 자, 여기에 멋진 배우들이 하나 나와요. 누구죠? 디카프리오죠. 근데 여자분은요? 근데 여자분 이름들은 잘 모르더라고.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분이에요. 참 멋진 영화고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이 배에 2,200명을 태우고 1912년도 4월 14일 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요. 대서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개가 꼈어요. 그 안개 속을 가는데 거기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부딪혀서 거기서 1,500명이 돌아가셔요. 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그곳으로 안내한 놈은 나쁜 놈이다.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만약에 그 안에 빙산이 있다는 걸 알고도 갔다라면 나쁜 사람이다. 아니, 죽일 사람이다. 왜? 1,500명을 죽였으니까. 우리 경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이 안 좋아요. 완전히 안개 속이고 분명히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바다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위험 속에 우리가 계속 간다라면 우리는, 제가 선장이라면 저는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집안의 선장인데 진짜 되지 않는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가면은 그것은 분명한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좋은 일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비난을 했어요. 조기축구의 친구들은 너무 진짜 상처를 많이 줬어요. 남자 자식들이 의리도 없었어요. 너 뭐 하는 놈이냐? 남자 자식이 뭐 두 쪽 차고서 화장품 들고 다니고 치약 들고 다니고 생리대 들고 다니고 그게 일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비난을 줬고요. 의사인 친구는 저한테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그런 일만 하냐고 저한테 비난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남의 똥구멍만 꼬매요. 학문외과 의사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돈을 벌지만은 돈은 누가 써요? 와이프가 쓰죠. 저는 그 친구 부럽지 않았어요. 돈은 부러웠지만 그 직업 부럽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저한테 그래요. 네가 최고라고. 너 그럴 줄 알았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제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조기축구의 친구들을 저는 이 삶은 개구리라고 생각을 해요. 찬물에다 개구리를 넣고 팔팔 끓이면은 처음에는 물이 차갑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따뜻해지니까 좋아서 수영해요. 점점 더 따뜻해져요. 그때 누군가 이상한 변화를 느껴요. 그때 나는 뛰어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많은 개구리들이 그래요. 이 미친 개구리야, 따뜻하니 좋구만 왜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김태훈 개구리는 애터미를 향해서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개구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이를 먹고 저희 선배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 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좋아진 건 단 1도 없어요. 결국에 좋은 선택은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 큰 그릇이 되자. 뭔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지금 한국에 비가 많이 와요. 자,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금덩어리예요. 사금이에요. 사금이 내려요. 그럼 나는 이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가질까요? 작은 그릇, 그 다음 큰 그릇, 아주 큰 그릇?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아주 큰 그릇이죠? 큰 그릇이요. 저는요.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팔 거예요. 풀장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넓이만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넓이를 키우자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우리 이용균 총장님과 함께 많이 다녔는데요. 총장님 저한테 많이 혼냈어요. 네가 프로의 모습이냐, 전문가의 모습이냐, 복장이 왜 그러느냐. 착한 척 좀 해라. 얼굴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느냐. 그 당시에 제가 시장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까 얼굴도 밝지 않았고 복장도 허름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용균 총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착하지 않으면 착한 척 해라.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한 척 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제품은 누구나 잘 팔면 팔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같은 일을 누가 따라하고 안 하고는 뭐냐면은 이 일이 매력적인가 또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하는 그 매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 인쇄하는 프린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느렸죠. 성능이 안 좋아서 종이도 몇백 장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50장씩 들어갔어요. 50장이 들어가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우리 전단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A4지로 그냥 제품 그림 나와 있는 거 인쇄해가지고 금액 적어 넣어서 아주 원시적으로 만들었었죠. 제품이 5개밖에 없다 보니까 회사도
어디도 만들지 않아요. 애터미 제품 카다록 나온 지가 불과 4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애터미 회사에서 카다록도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 카다록을 만드느라고 밤을 새워야만이 한 50세트를 만들어요. 왜? 250장을 인쇄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느렸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 파트너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제 형제 라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저는 그 당시에 파트너가 없었어요.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 라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내 파트너를 데리고 왔을 때 내 파트너들한테 갚겠지. 보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때부터 제 형제 라인들과 참 친하게 지냈어요. 리크루팅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저는 망해서 또 조기축구에 남자들밖에 없고 그들은 나를 배척하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 라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리크루팅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간판이죠. 저는 우리 스폰서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저 간판집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격리 아줌마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썰미 있게 간판을 만드는 방법을 저는 배웠었거든요.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봐서 알아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간판을 만들어서 우리 파트너들 생길 때마다 사무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직접 간판을 붙이고 시트지를 만들어 붙이고 또 우리 형제 라인의 그런 사무실이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또 해줬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사무실을 내면 거기 가서 간판을 만들어줬고요. 우리 김민숙 본부장님 파트너분이 저쪽 거제도 알죠? 부산, 저쪽 경남에. 그 거제도에 가서도 제가 간판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용윤 총장님이 하신 말씀 주는 만큼 받는다. 그 3배를 받고 10배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총장님과 다녔어요. 총장님과 전국을 다녔고요. 저 혼자도 다녔지만은 우리 총장님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총장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말주변도 없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에 우리 이용균 총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설명 잘하시잖아요. 모시고서 전국을 제가 막 사정을 해서 모시고 다녔어요. 강원도를 가고 경기도 끝까지 파주 분산까지 가고요. 전라도 목포까지 가고요. 경상도에는 부산 너머까지 갔어요. 대구도 가고요.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총장님과 봤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산에서 저쪽 전주 쪽으로 오다 보면은 창원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 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옆에. 그 간판을 보면서 총장님, 그 당시에는 우리 팀장님이었죠. 팀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되면은 뭐가 될까요? 그때 꼭 성공해야 되죠. 우리 성공해야 돼요. 이용윤 총장님도 그러세요. 당연히 성공하지. 성공 못하면 바보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말씀을 그때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 저 간판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전주에서 대전을 오가는 그 고속도로 옆에 2023년 새만금 군산이죠. 군산 앞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간척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큰 이제 공항도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는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사장님들, 나와 이용윤 총장님은 그 간판을 보면서 다짐을 했고 간절하게 바랬고 그 간절한 바람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저 지나면서 그 간판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간판을 보면서 역카운트다운을 해라. 얼마 남았지 저 때까지는 해내야 돼. 저도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2023년도에는 저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무대에 서겠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에 보면은 우리 이용윤 총장님께서 이제 승급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2012년도에 이제 우리 회사에 10명 남짓했던 억소리 클럽, 리더스 클럽이죠. 옛날에는 로얄도 없었고 크라운도 없었어요. 그냥 억소리 클럽이에요. 뭐냐면 억을 번다 해서 억소리 클럽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용윤 총장님이 10몇 번째로 올라가신 거예요.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5분이 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용윤 총장님께서 저기에 서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하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갔어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케어하는 스폰서님이 저 자리에 섰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또 빌었어요. 나도 저렇게 빨리 성장해서 저 자리에 꼭 서고 싶다. 서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했던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그때 스피치를 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 일은 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가 없고 해보나마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 못하기는 글러먹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왜? 애터미를 만났고 나와 같이 하면은, 우리와 같이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명언, 애터미에 관계된 회장님서부터 다 이렇게 열거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애터미에 관계된 모든 것, 특히 단기 잎사귀에 감사하다라고까지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해 말에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쪽이 신홍철 본부장님, 이쪽이 저예요. 양쪽에서 프랭카드 잡고 있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지나 우리 이용규 총장이 로얄 마스터가 되셨고, 저 역시도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됐어요. 결국에 저와 이용균 총장님은 진짜 좋은 팀워크로, 어떻게 보면 형님 같다 가고, 제가 어떤 때 보면 저도 모르게 형님 그래요. 저도 진짜 형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로 형님 그러는데 죄송하기도 하면서 괜찮아요. 그냥 형님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는 형제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애터미를 만나서 이런 일이 생겼고요. 애터미에는 이제 600명 넘는, 한국에서만 해도 600명 넘는 이렇게 리더스 클럽 이상이 생겼고, 해외에 지금 100여 명이 넘어서 200명을 향해서 가는 이렇게 리더스 클럽 이상이 나와요. 이번에 진짜 중국 7월 10일 날 오픈했는데 7월 15일까지 단 5일 만에 소실적에 하루에 5일 동안 5천만 포인트가 올라온 사람이 3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미 중국에는 벌써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유럽을 통해서 애터미의 수많은 성공자들이 쏟아져 나올 걸. 팝콘이 이제 튀기 시작했어요. 팝콘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어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 단 하나도 없죠. 별로 없어요. 나이가 70, 80이 되신 할머니, 이매자 할머니는 그러잖아요. 이매자, 크라운클럽에 계시는 이매자 로얄 마스터는 나도 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나 같은 나이에도 하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애터미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적은 20대 로얄 마스터,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 로얄 마스터가 나왔고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 여자를 떠나서, 또는 이제 배우지 못한 앞에 있는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대전에 센터가 아주 작아서 강의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센터에 어떻게 보면 도강하러 갔어요. 배우러 갔었어요. 그때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그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세계 경제 얘기, 뉴 노멀 시대라는 것이 2008년도 서프라임 머지 이론, 그 이후에 세계의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의 상태가 이어지면서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얘기하지 못한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해요. 그 전망치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유통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새벽 배송, 한국에는 샛별 배송,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상거래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언택트란 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온택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행하는 일, 숙박시설, 은행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잘 되는 일은 오로지 IP나 또는 온라인 쇼핑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 온라인 쇼핑몰. 내가 할 수 없어요. 1인치의 돌이 있어요. 내 바퀴가 2인치예요. 2인치의 바퀴가 1인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서요. 자, 바퀴의 절반이나 되니까 넘어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우리들 개인이에요. 그렇지만 1인치의 막대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100인치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인치의 돌멩이가 나무 토막이 있다 하더라도 100인치의 바퀴는 쉽게 넘을 수 있어요. 뭔 얘기죠? 모이면 돼요. 결국에 합쳐야 돼요. 애터미는 처음부터 유통협동조합이에요.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기업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지만은 지금은 종합유통이에요. 이번에 회장님께서 석세스 세미나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앞으로 모든 것에 선도하는,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가상현실, 복합현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진짜 앞서가는 초현실 시대, 4차원현실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줘서 홍보할 수 있고 각자가 퍼스널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결국에 우리 혼자는 안 돼요. 함께 모여서 거대 기업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로지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아름답기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묘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알약 하나 딱 먹여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얼마나 편할까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추가 익을 때도 그 대추 안에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태풍이 몇 날. 그 대추가 그냥 붉을 리도 없고 그냥 둥글 리도 없어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신대요. 그렇지만 내가 준 것보다 얻어내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수확을 얻는다라 생각하시고 그 대가 지불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불편하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저한테 너 애터미 하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물어봐요. 총장님 애터미에서 뭐가 좋아요? 저는 좋은 게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 제 자존심을 살렸어요. 그 친구들이 너 애터미 하지 마. 그거 다단계야. 왜 그딴 거래? 했을 때 저는 제가 본 게 옳았어요. 이건 되는 일이에요. 안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좋고 싼 제품이 안 팔릴 수가 없고 잘 팔리는 제품이 소비자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몰려드는데 부자가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만나지 않는 분들 있어요. 왜? 그들이 나를 피해요. 왜? 부끄러워서 피해요. 그들은 예전의 삶보다 전부 못해졌고 저는 그들에 위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잘 사는 친구 몇 분은 저하고 지금 이렇게 골프도 다니면서 너 애터미 하기 잘했다. 너는 성공할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이들한테 소심한 복수를 해요. 세종 콜마 B&H 옆에 보면은 세종 에머슨이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 골프장을 부킹했어요. 4명 걸 다 부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3명만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갈 때 어디를 가죠? 대전에서 가죠. 공주를 들려서 가야 돼요. 우리 애터미 사옥을 애터미 파크에 들려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갔어요. 밥도 거기서 먹었어요. 가면서 어디를 가요? 도로를 지나면서 홍산당 공장을 지나가고 우리가 짓고 있는 오롯 공장을 지나가게 돼요. 또 어디죠? 콜마 B&H 옆에 있다겠죠? 콜마 B&H를 일부러 돌아서 가요. 여기가 우리가 강의 듣는 곳이야. 여기는 연구소 기업이야. 이러면서 얘들한테 약고를 한번 팍 죽였어요. 소심한 복수를 제가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총장이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스폰서가 본부장님이 좋을까요? 총장님이 좋을까요? 총장이면 더 좋죠? 저는 우리 이용윤 총장님이 빨리 크라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스폰서님이셔.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파트너분들이 저를 자랑해요. 제가 해외에 후원 나갔을 때 우리 총장님이에요. 우리 총장님이에요. 저는 총장에 갈 때도 누군가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할 때 이용균 총장님께서 그랬어요. 주도적으로 하라고, 주도적으로. 성공의 8단계 중에 결단을 하는데 왜 주도적으로 못 하냐는 거야. 너의 아름다움도 네가 만드는 거고 네가 못남도 네가 만드는 거야. 저는 단 한 번도 총장이 될 때까지 단 1원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주신다는 것도 우리 바로 직대 스폰서님들이 저보다 늦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2년 정도 늦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본부장이 갈 때 연락이 오시더라고. 김 국장, 이번에 본부장 도전한 다음에 내가 좀 도움을 주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해낼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총장 갈 땐 꼭 얘기했어요. 절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몰래 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도망갔어요. 총장 작업해놓고. 그리고 몰래 왔다가 김유석 본부장님한테 걸렸어요. 같은 동네 살거든요. 단 한 번도 스폰서님들한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계보들을 그려보니까 회원 번호야 제가 20만 번 가깝지만은 이렇게 1대1에 따져보니까 제 위에 윤영성 대표까지 2단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랑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분, 그 중간에는 아무도 몰라요. 김성일 임페리얼도 제 이름을 잘 몰라요. 김성일 임페리얼 밑에 홍영구 임페리얼 크라운도 저를 잘 몰라요. 저랑 직접적으로 일을 한 분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 10명 다 쳐요.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한 달에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파트너 몇 명일까요? 수백 명이겠죠. 일을 하시는 분들만. 그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면은 저는 빚을 얻어야 돼요. 빚을. 결국에 안 받고 안 줄 수 있는 게 남는 일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게 도와야 될 분은 돕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돕는 거죠. 그런 일들은 분명히 해요. 하지만 절대로 누군가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시로 나갔을 때 어머니를 가끔 찾아뵙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막내가 바로 서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우리 막내가 빚만 없었으면 나는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지금 제가 어머니 업고 있죠. 제가 로얄 마스터가 돼가지고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영상으로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렸어요. 요즘은 돈을 안 주더라고요. 통장에 넣어버리니까 가짜 돈 주잖아요. 어머니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누워 계시니까 작은 목소리로 일로 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버 그러는 거예요. 어버. 어버가 뭔 뜻일까요? 옛날에 장원급제 하면은 내 아들이 진짜 잘났으니까 나 좀 한번 업고서 온 동네 한번 돌아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저는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가고 중간에 한번 가는데 내일은 이제 수요일이라 우리가 또 수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또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요. 우리 어머니가 무화과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시키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은 저한테 도착을 시켰어요. 제가 들고 가려고. 지금은 뭐냐면은 그 잘난 우리 형 되게 잘났거든요. 스카이대에 나왔어요. 거기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좋은 회사 다녀요. 맨날 그래요. 우리 막내 아들 형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맨날 형의 4분의 1짜리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장 잘난 아들이에요. 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대요. 작년에 아버지가 그러셔요. 우리 아들아무리 안 나왔을 때
야, 안마의자가 좀 현찮다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바디프렌드에서 가장 비싼 거 480만 원짜리 사드렸어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 최고라 그래요. 우리 막내가 최고예요, 막내가. 아버지는 저 아니면 목욕도 안 해요. 아버지는 형님하고도 그렇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를 꼭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 왔어요. 언제 오냐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강의 마치고 갈 건데, 이런 삶들이 결국에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을 견디는 것은 가난을 참는 거, 가난을 그냥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은, 한국보다 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번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이제 탑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유행어가. 결국에 우리는 해내야 돼요. 어떻게 더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들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감내해 나가면 결국에 얻어지는 건 그것들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성경 말씀 전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냐면은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남의 밭인데. 물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 밭을 그냥 말까요? 무시할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성공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누가 먼저 가느냐는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 모든 것을 열정을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단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으로 하세요. 제품 전달할 때도 나 맨날 너한테 전달하는 모습만 보이면 이 친구들은 나 이 일 안 해요. 애터미 그런 걸 왜 해?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은 비대면 일을 하기 위해서 대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온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컨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갖다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과 앞으로 온택트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배달이라 하죠. 전달을 하더라도 너한테만 주는 거야. 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 너니까 갖다 주는 거야. 딴 사람들은 알아서 사. 이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일은 스스로 사는 일이구나. 갖다 주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세뇌가 돼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시키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일은 저렇게 안 갖다 줘도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 뭐냐면 매력적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습들, 프로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얼굴은 항상 밝게, 당당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저 일이 재밌을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고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하는 일이어야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경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강의. 정말로 제가 너무 걱정돼요. 저가 내일 이제 그쪽에서 제가 비전 강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자신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정말로. 아니에요. 아우 진짜 저는 우리 본부장님 잘하시는데 뭐. 완전 걱정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총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총장님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뒷배경으로 하는 거 너무 멋있고 딱 눈에 잘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그 저도- 아이디어. 저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봤어요. 잘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됐어요. 있어요. 제가 언제 하루 시간 내서 티칭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그 아이디어잖아요.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예, 그 강사분 얼굴을 계속 보면서 그 배경이 바뀌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되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